자신과 자신의 일에 대해 허황된 상상을 하지 마라. 자신과 자신의 일을 이성적으로 파악하라. 특히 인생의 첫걸음을 내딜 때에는 더욱더 그러해야 한다. 누구나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없을 때에도 더욱 그렇다. 누구나 자신의 행복을 꿈꾸며 자신을 경이로운 존재로 여긴다. 희망은 과장된 약속을 만들고 그 약속은 나중에 충족되지 못하는 경험이 된다. 그러한 허황된 상상은 언젠가 진짜 현실에 직면하면 고통의 근원이 된다. 현명한 자는 그러한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 그는 계속해서 최선의 것을 희망하면서도 늘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기에 불행이 닥쳐도 평정을 유지한다. 물론 목표를 바로 맞이하려면 관역을 높이 드는 것이 좋긴 하다. 그러나 시작되는 인생의 행로를 완전히 망칠 정도로 높아서는 안 된다. 생각에 대한 이러한 정정은 꼭 필요하다. 경험하기 전에는 기대가 대부분 매우 방종하기 때문이다. 모든 어리석음에 대한 최고의 만병통치약은 통찰이다. 자신의 활동과 지위의 한계를 인식하라. 그러면 생각을 현실에 맞게 바로 잡을 수 있다. 상대의 교묘함을 간파하는 예민한 코를 가져라. 자신의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이의 일에 관여하는 자를 조심하라. 그들의 교묘함을 간파하려면 예민한 코가 있어야 한다. 많은 이들은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의 일로 만든다. 그 의도를 풀어낼 열쇠가 없으면 발을 디딜 때마다 함정에 빠질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큰 상처를 입고 있는 당신의 손을 불에서 빼내도록 하라. 쉬운 일은 어려운 것처럼, 어려운 일은 쉬운 것처럼 하라. 쉬운 일을 할 때는 자신감이 우리에게 부주의를 낳지 않게 하고, 어려운 일을 할 때에는 소심함이 용기를 꺾지 않게 하라. 어떤 일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그 일이 너무 쉬워 이미 행해진 것처럼 생각해서다. 반대의 경우에는 땀과 노력으로 불가능이 가능해진다. 커다란 의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일을 슬쩍 보기만 해도 우리의 행동력이 마비되기 때문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할 줄도 알아야 한다. 어떤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도 한 비결이 될 수 있다. 정작 구할 때에는 얻지 못하다가 나중에 거기에 신경도 쓰지 않고 있을 때에는 저절로 손에 들어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의 그림자이기에 이 그림자로 인해 모든 것의 속성 또한 비천한 것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쫓는 것은 도망가고 피하고 싶은 것은 우리를 뒤따른다. 무시하는 것은 더 나아가 가장 훌륭한 복수이기도 하다. 붓으로 자신을 방어하지 말라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계명이다. 그러한 방어는 흔적을 남기고 적의 파렴치함을 경계하기보다는 그에게 영광을 주는 역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직접 공을 세워 얻을 수 없는 이름을 간접적으로 얻고자 훌륭한 인물의 적수로 나서는 것은 하찮은 자들의 술책이다. 뛰어난 적수가 나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전혀 알려지지 못했을 인물들도 많은 것이다. 망각보다 더 심한 복수는 없다. 망각은 무의 티끌 속에서 모든 것을 묻어버린다. 비방을 잠재우는 방법은 그것에 개의치 않는 것이다. 비방에 대응하면 손해를 입으며 우리의 위신이 깎이고 적에게 유리할 뿐이다. 작은 오점 하나로 우리의 명성의 광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약해질 수는 있기 때문이다. 한순간의 분노와 기쁨을 자제해야 한다. 오랜 시간의 침착함보다 한순간의 분노와 기쁨이 더 많은 문제를 이야기한다.
평생 따라다닐 창피가 짧은 순간에 마련되기도 한다. 다른 이의 계략은 종종 의도적으로 그렇게 당신의 이성을 시험한다. 그것은 당신의 정신 깊은 곳까지 탐험함으로써 당신의 탁월한 두뇌를 극한까지 물고 은밀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함이다. 이를 막는 방책은 자제하는 것에 있다. 특히나 갑작스러운 사건에서는 더 자제해야 한다. 앙 담은 이 사이로 열정이 새어나오려고 할 때에는 매우 탁월한 정신이 요구되며 격앙된 감정이 말을 타고 달리려고 할 때에는 억세고도 현명한 정신이 필요하다. 위험을 제어하는 자는 신중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겨우 절반만 마친 일은 드러내 보이지 마라. 일의 완성을 즐겨야 할 것이다. 시작 단계의 일은 모두 제대로의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하며 그 미완성의 모습은 상상력을 감소시킨다.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봤던 그 기억이 나중에 완성되었을 때의 즐거움을 망쳐버린다. 위대한 대상을 한 번에 즐기는 것은 물론 각 부분에 대한 판단을 엉클어지게 하지만 감심력에서만큼은 적합한 방법이다. 무슨 일이든 온전하게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막 시작되는 일은 아직 무 속에 깊이 갇혀있는 것이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식욕보다는 메스꺼움이 더 많이 생긴다. 그래서 위대한 거장은 아직 맹아 상태에 있는 자신의 작품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 자연에서 배우라. 자연은 아직 보일 수 없는 것은 세상에 드러내지 않는다. 우리가 꼭 소유할 필요는 없는 일이나 물건도 많다. 남의 일은 본인의 일보다 더 즐길 수 있다. 많은 것들은 처음에는 소유한 자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그 이후부터는 소유하지 않은 자에게 즐거움을 준다. 남의 일은 그것으로 인해 다칠 염려도 없고 신선함의 매력도 주기에 이중으로 즐길 수 있다. 모든 것은 아쉬울 때 더 맛있게 느껴진다. 남이 가진 물조차 신들의 음료보다 더 맛있는 법이다. 어떤 것을 소유한다는 것은 우리의 즐거움을 감소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남에게 빌려줌으로써 그리고 빌려주지 않음으로써 불쾌함도 가중시킨다. 물건은 남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며 감사하는 자보다는 적을 더 많이 만들어낼 뿐이다. 특별한 것을 택하지 말고 확실한 것을 택해야 한다. 어떤 일을 잘 모르겠거든 언제나 가장 확실한 것을 붙들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총명하다는 평은 아니더라도 철저한 사람이라는 평을 들을 것이다. 그 반대로 배운 자는 모르는 일에 끼어들어 임의로 행할 수 없다. 그 반대로 배운 자는 모르는 일에 끼어들어 임의로 행할 수 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위험을 무릅쓴다면 얻는 것은 당연히 파멸뿐이다. 그러니 항상 확실한 것을 붙들라. 이미 완성된 것은 잘못될 수 없다. 지식이 있든 없든 어떠한 경우에서도 확실한 것을 택하는 것이 특별한 것을 택하는 것보다 현명하다. 바보가 끝해야 하는 일을 현명한 자는 처음에 행한다. 바보와 지혜로운 사람이 같은 일을 하더라도 행하는 시간에는 차이가 있다. 지혜로운 자는 제때에 하고 바보는 때를 놓쳐 행한다. 한번 분별력을 잃고 집에서 옷을 잘못 걸친 사람은 계속해서 그 상태로 나아간다. 머리에 써야 할 것을 발에 끼운 채 왼쪽 것을 오른쪽에 입은 채 그렇게 계속해서 모든 것을 잘못 처리한다. 그런 사람이 올바르게 원상복귀하는 유일한 방법은 원래는 자발적으로 했어야 할 옳을 일을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다. 현명한 자는 일찌감치 혹은 나중에라도 해야 할 일을 곧바로 알아차린다.
그러하기에 기꺼이 영광스럽게 그 일을 수행한다. 경쟁자와 반대자에게 이기는 기술을 터득하라. 경쟁자와 반대자에게 대한 경멸이 비록 이성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경멸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관대함이다. 당신을 험담하는 자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은 찬사를 받고도 남을 일이다. 이보다 더 영웅적인 보복은 없다. 당신이 새로 얻게 되는 모든 행운은 당신에게 악의를 품은 자의 목을 단단하게 죄는 밧줄이며 당신이 얻게 되는 모든 명성은 경쟁자에게 지옥처럼 괴로운 일이다. 이것은 모든 형별 중에서 최고의 것이다. 왜냐하면 행운에서는 독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경쟁자는 한 번 죽고 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이 시기하는 자에 대한 찬사가 울릴 때마다 죽음을 경험한다. 나쁜 무기로는 절대로 잘 싸울 수 없다. 적이 이미 좋은 쪽에 섰다는 이유로 나쁜 쪽에 남기를 고집하지 마라. 그렇게 할 경우 이미 승부가 갈려 패배한 채 전장에 들어서서 모욕과 치욕을 받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나쁜 무기로는 절대로 잘 싸울 수 없다. 교활한 적이 더 나은 무기를 선택해 먼저 차지했다고 해서 그 적에게 대항하기 위해 더 못한 것을 움켜쥐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런 완고한 행위는 완고한 말보다도 더욱 공경에 빠뜨린다. 말보다는 행동에 더 많은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고집스런 자는 진실에 반항해 싸우고 진실의 유용성도 이용할 줄 모르는 저열함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현명한 자는 결코 열정의 편에 서지 않으며 언제나 옳은 것의 편에 선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가장 좋은 것을 택하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 그나마 두 번째로 좋은 것이라도 택한다. 후자의 경우엔 적이 어리석다면 더 나은 위치에 있던 그가 방향을 바꿔 더 나쁜 것을 택할 것이다. 상대방을 더 나은 위치에서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그 스스로가 더 못한 쪽을 취하게 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어리석고 고집을 부린다면 자신의 것을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처음에 열기에 휩싸이지 말고 두 번 생각하라. 두 번 생각해야 한다. 더욱이 분명하지 않은 일일 경우에는 그 일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그 일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결정에 힘을 실어주고 재확인이 새로운 근거들이 제시될 것이다. 이를 거부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로써 올바른 방법에 대한 시간을 벌고 아니오를 통해 이를 더욱 성숙시킬 수 있다. 열망에 대한 처음의 열기가 사라지면 나중에는 피가 식으면서 거부에 대한 반감도 서서히 줄어든다. 갑자기 성급하게 부탁하는 자에게는 동의를 하더라도 나중에 해야 한다. 주목을 끌고자 하는 관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 다른 이의 일에 가담하라. 당신이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이의 일에 가담하라. 이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훌륭한 방책이다. 또한 이는 중요한 위장술이다. 남들 앞에 내세워진 장점이 다른 이의 의지를 조종하는 미끼가 되기 때문이다. 남들이 당신의 의도를 알아채선 안 되지만 그들을 이끌 계획은 있어야 한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절대로 앞서 나가서는 안 된다. 최고의 재능도 시대의 흐름에 따를 수밖에 없다. 보기 드물게 비범한 사람들도 자신의 시대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적합한 시대를 살았던 것은 아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적절한 시대에 태어났지만 그 시대를 이용하지는 못했다.
더 나은 시대에 태어났어야 했을 사람도 있었다. 선이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사물은 그 나름의 때가 있는 법이며 최고의 재능도 시대의 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자에겐 한 가지 장점이 있다. 그가 불멸의 존재라는 점이다. 만약 시대가 그에게 적합하지 않다면 다른 많은 시대가 그를 맞을 것이다. 이치에 어긋나는 모순적인 언행을 하지 마라. 진부해지는 것이 두려워 모순적이 되지는 마라. 극단적인 이 두 가지 태도가 우리의 명망을 해친다. 사리에 어긋나는 모든 시도가 이미 어리석음과 가까운 것이다. 모순되는 행동은 어느 정도는 기만이다. 그 새로움과 자극으로 인해 처음에는 찬사를 받으나 후에 허물을 벗고 그 빈궁함이 드러나면 재앙을 가져온다. 그것은 일종의 사기이며 국사에 있어서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 탁월함의 길 위에 있지 않아 진정 위대한 공적을 이루지 못하거나 그럴 용기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모순을 보인다. 그들은 바보들에게선 경탄받지만 현명한 사람들에게는 경고를 받는다. 이치에 어긋나는 모순적인 언행은 판단의 왜곡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거짓에 근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불확실함으로써 더 중요한 일에는 위험이 된다. 사자 가죽을 걸칠 수 없으면 여우 가죽이라도 걸쳐야 한다. 시대와 타협한다는 것은 뛰어나다는 뜻이다. 자신의 의도를 관철해내는 사람은 절대로 명망을 잃지 않는다. 힘으로 되지 않을 때는 수완을 발휘하라. 이 길이 아니면 저 길로, 용기의 대로로 갈 수 없으면 술수의 샛길로 빠져라. 많은 일은 힘보다는 수완으로 관철되며 지혜로운 자가 무모한 자를 압도한다. 어떤 일을 달성할 수 없다면 그 일을 무시해버리면 그만이다. 반항심을 품지 않도록 모든 지혜를 동원하라. 반항심을 갖지 마라. 그것은 어리석고 역겨운 짓이다. 반항심을 품지 않도록 모든 지혜를 동원하라. 애써 감추고 있던 반항심은 때로는 정신의 명민함에서 생겨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집은 분별이 없다는 질책을 피할 수 없다. 반항적인 사람은 부드럽고 유쾌한 대화를 하다가도 작은 분쟁을 일으키며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보다 친구들을 더 적으로 만든다. 이들은 맛있게 한 입 베어 먹다가도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가시를 찾아내고 평온과는 정반대의 상태를 만든다. 이런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고 부패하기 쉬우며 어리석은 야생 동물과도 같다. 사고방식과 취향을 시대에 맞춰 바꾸자. 시대에 순응하라. 지식조차도 유행에 따라야 한다. 유행에 따르지 않는 것은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사고방식과 취향을 시대에 맞춰 가꾸도록 해라. 구태의연한 생각을 갖지 말고 유행하는 취향을 하나 가져라. 어떤 분야에서든 대다수의 취향이 유력한 발언권을 가진다. 그러니 지금 힘 있는 취향을 따르고 그것을 더욱 완전하게 만들도록 하라. 지혜로운 자는 정신과 육체를 장식할 때 비록 과거의 것이 더 좋아 보여도 현재의 것에 순응한다. 마음이 선한 것만으로는 이러한 삶의 규칙이 적용되지 못한다. 미덕이란 언제나 연습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엔 아무도 미덕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는다. 진실을 말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다른 시대의 일로 여겨지는 것이다. 여전히 사랑받고 있기는 하지만 선한 사람들 역시 선했던 시절의 사람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아직도 그런 선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유행에 맞지 않고 따라서 모방의 대상도 되지 못할 것이다. 5. 미덕이 낯설게 여겨지고 비열함이 주목받을 불운한 색이여.
현명한 자는 원하는 대로는 살지 못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는 살며 운명이 그에게 거부한 것보다 부여한 것에 더 큰 가치를 둔다.